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줄 이야기는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지도할지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그 유형군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유형에서 어떤 유형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잉 행동 유형 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밥 먹으면서 막 딴짓을 해요.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주게 되면 또 떨어뜨리고 또 다른 장난감을 찾고, 어찌 보면 그 산만함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 태도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되시죠. 밥을 빨리 먹이기 위해서 자꾸 다른 자극의 장난감을 제시해 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는요, 다양한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면 더 산만한 행동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막 딴짓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먹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숟가락이나 컵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유형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식사 시간이 곤욕스러운 시간으로 느낄 정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산만함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식사를 하다가 다른 자극을 받는 것에 좀 유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아이가 식사 중에는 다른 자극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식사가 시작하면 식탁을 떠나지 않게 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으로 아이를 자극하기보다는 식사 위에 방해가 될 만한 그 요소들을 다 치웁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감각 예민형의 아이를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뭔가 감각이 유달리 좀 예민해가지고 보통 다른 아이들이 씹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자극들도 민감하게 강한 저항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거, 낯설은 거에 대해서는 먹으려 하지 않고요. 익숙한 거, 먹어봤던 것만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안 좋은 느낌이 들면은 피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행동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는 태도가 또 아이들한테 딴짓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먹기 싫어서 못 먹겠는데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강요를 하니 또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천천히 새로운 감각에 익숙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식재료는 충분하게 탐색하고 살필 수 있는 경험,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새로운 감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입안에서 새로운 자극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어떤 아이들은요, 입에 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씹긴 씹었는데 삼키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아마 콧구멍에 새로운 자극이 닿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진 거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안에서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넘기는 느낌을 예민해서 못 삼키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거즈를 손가락에 감고 혀로 문질러서 감각이 약간 둔감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트라우마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했던 거였었는데 어느 순간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의도적으로 먹지 않는 겁니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먹다가 목구멍에 걸렸다든지 김밥을 먹었다가 막 체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고생한 경험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물고만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는 건 아닌지 조금 파악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꼭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아니면 아동들한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개를 잘 먹었었는데 조개를 씹었는데 그 안에 모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그때 그 불쾌했던 그 모래 씹는 것 같은 느낌들이 조개를 잘 안 먹는다거나 이전에 새우볶음밥을 먹고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어서 새우를 잘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경험, 아주 소소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감이 덜 된 조개였거나 아니면 싱싱하지 않은 새우였었기 때문에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다른 식감을 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경험을 재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언어 표현이 잘 된다면 이전에 나한테 좋지 않았던 자극을 줬던 경험이 있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과잉 기대형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이는 그럭저럭 먹는 편인데 딱히 마르지도 않고 또 영양이 결핍될 정도로 저체중이거나 어떤 문제가 유발은 되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느끼기에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좀 잘 안 먹는 것 같고 아니면 더 먹여야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경향이 강하고요. 손주가 잘 먹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일까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이가 돌아다녀도 먹이시고 딴짓 싸줘도 먹이시고 이런 태도 때문에 아이가 뭔가 스스로 먹거나 식사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절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만 먹고 싶다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억지로 떠먹이는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정말 식사량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간식을 너무 많이 줘서 아이가 이렇게 주식과 간식이 뒤바뀌는 형태가 아닌지를 조금 파악하셔야 되고요. 간식으로 배를 채우거나 아예 식습관 태도보다는 많이 먹이는 데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육과 식사에 대한 그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요새 아이들은 결핍보다는 과잉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쵸? 키 크는 거는 어찌 보면 잘 먹는 아이가 크기도 하지만 또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으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평균 권장량의 수준에 먹는다고 한다면 너무 억지로 먹이는 것이 또 아이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정에서 아이가 먹는 양보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그쵸? 일정 수준의 양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숙지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그런 태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식습관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